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주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불면증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수면 개시장애라고 합니다. 잠을 잘 못 드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수면 유지장애라고 해서 자다가 잠이 깬 다음에 다시 잠이 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건 수면이라고 해서 수면 행동장애라고도 하는데 자다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양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합쳐서 불면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불면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수면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붉은색으로 이 높낮이를 표시한 부분이 우리 수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높낮이입니다. 이 멜라토닌의 경우는 낮에는 가장 그 분비량이 줄어들고 새벽에 가장 분비량이 많아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의 경우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체온을 높이고 특히 새벽의 경우에는 체온이 낮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된다 이 얘기는 야간이 될수록 체온이 안정적으로 잘 떨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면증이 잘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체온이 낮에는 올라가고 야간에는 체온이 떨어지도록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수면의 절대적인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는 첫 번째,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온이 계속 상승돼 있는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체온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는 야간에 잠을 잘 만큼의 체온 저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흔히 노인분들의 경우에 잠을 잘 못 자고 특히나 새벽잠 혹은 아침잠이 잘 없다고 그때 깨셔가지고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 경우에 평소에 체온이 낮으신 편이라 이 새벽에 대해서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의 차원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 반대로 노인분들처럼 만성적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혹은 새벽에 잠을 자주 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치료를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가면 수면의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은 우리가 잠이 들자마자 깰 때까지 쭉 이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약 90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의 5단계에 해당하는 수면 패턴이 자는 동안에 약 4회에서 6회, 평균 5회 정도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잠을 잘 깨시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일정한 시간,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을 자기만 하면 3시간 뒤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2번 정도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시간 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면이 5번 안정적으로 잘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수면을 잘 취하는 것,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수면의 치료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개시 장애, 잠을 잘 못 드는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가 정상적인 리듬이, 생활상의 리듬이 깨져서 야간, 특히나 3교대 같은 거, 3교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잘 발생을 하는데 잠을 잘 시간에 몸이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휴가철이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해외를 갔다 오거나 하면 시차가 이 몸의 기본적인 시차 같은 것들이 깨어져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것도 이 일주기 리듬장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이 안정적으로 잘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하는 이 안정된 체온 상승 하강 곡선을 그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늘 체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질병을 오래 앓았거나 아니면 이제 노쇠해지셔서 체온이 평소에 계속 떨어져 있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면 깊은 잠이 드는 신호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잠을 잘 못 들게 되시고요. 이런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유지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면 유지장애는 자다가 자주 깨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거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안정적으로 자는 동안 잘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는 동안 계속 체온이 높게 유지가 되셔서 잠을 잘 못 자고 깨게 되는 양상들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 안정적으로 자는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코골이를 심하게 고신다거나 코를 심하게 고신다거나 아니면 코골이가 좀 더 심해진 형태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을 자주 호소하시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자주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수면 개시장애에도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감각이라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가려운 증상, 원인을 알 수 없이 가려운 감각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잠이 드는 것도 힘들고 아울러서 잠이 유지되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 원인을 잘 가려서 적절히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 간단하게 보면 한의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체온의 상승 혹은 체온의 하강 정도를 따져서 이것을 열증과 한증으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증에 해당하는 양상일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흥분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려주는 형태로 한약 치료나 침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체온이 낮아져 있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고 병이 약한 상태일 때는 그 몸의 컨디션 자체를 상승을 시켜서 체온이 상승을 하도록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상에 따라서 불면증의 경우도 잘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치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수면제를 끊을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으로 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수면제를 특히나 끊기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나 체온의 상승과 하강의 문제,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 리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의 여파로 인해서 수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유지가 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를 하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수면제를 줄이면 아무리 만성적으로 장기간 복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면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참고하셔서 평소에 생활할 때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일어나는 시각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수면의 리듬,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르는 그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잠을 들고 깨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는 시각과 깨는 시각을 적절히 유지를 해주시는 것, 특히나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가 드는 침대의 경우에 우리 뇌는 그곳을 자는 곳으로만 인식을 해야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그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기타 등등의 생활을 하는 건 수면의 생활에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침대에선 잠만 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연구들이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이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게 수면 행동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잠이 들지 않을 때는 침대 밖으로 나와서 잠이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자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또 침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고민은 침대 밖에서 다 정리를 하시고 혹은 글로 적고 일기로 적고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침대에 눕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낮잠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낮잠의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너무 낮에 잠이 와서 힘들다, 생활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대략 15분 이내로 잠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이제 수면을 잘 들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필요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보통 잠을 잘 못 자게 됐을 때, 전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초저녁부터 잠이 와서 잠을
미리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 역시도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잠을 잘 더 못 자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각, 보통 이제 저녁 10시 정도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잠을 안 자고 참고서 그 이후로 주무시려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면에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경우에 아무리 오전에 복용을 해도 카페인의 대사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거든요. 따라서 불면증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카페인을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피하시는 게 생활 습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면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시청하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셔서 이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